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반등했습니다. 13%. 그렇다고 하더라도 35만 원 아래 있죠. 35만 원은 여기 찌라시가 돌던 가격 마지막 그 종가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이제 바닥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주말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왔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여기서 제가 주말에도 영상을 남겼었는데 이 영상의 핵심은 그거예요.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악재가 있다. 그건 한국 시장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이 두 가지 그리고 특허 관련된 내용은 알테오젠 측에서도 반박을 했죠. 처음에 특허 등록을 할 때부터 분쟁이 있을 만한 내용들을 다 검토를 했다. 근데 무엇보다 처음에 할로자임이 처음에 소송을 건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할로자임은 소송을 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할로자임이 특허 침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제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 보자고요. 주가 이미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45만 원부터 저 개인적으로 요 정도까지는 금리로 인한 영향으로 떨어진 거고 뭐 트럼프 관련된 이슈 그리고 한국 시장이 찍어 누른 부분들이 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요 전부 다 루머에 의해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바이오 종목까지 모조리 다 눌러놨어요. 왜? 알테오젠의 영향력이 한국 시장에서 그만큼 커졌으니까. 자, 그러면 그걸 봅시다. 우리가 뭐 이대주주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소송에 대한 여부. 근데 왜 굳이 머크가 걸었을까요? 머크는요 지금 키트루다의 특허를 연장하기 위해서 알테오젠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할로자임이 SC 제형에 대한 특허 출원을 먼저 했어요. 그것도 한참 먼저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알테오젠이 한 거예요. 근데 왜 먼저 했는데 머크는 할로자임이 아니라 알테오젠을 선택했을까요? 알테오젠의 특허가 더 길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키트루다의 판매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점적으로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머크가 큰 돈을 주고 알테오젠과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할로자임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추측이라고 다 칩시다. 그리고 자꾸 이런 걸 따지시던데 할로자임이 특허 침해임 이렇게 따지시던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뭐 분쟁이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알테오젠 그냥 폭락해버렸어요. 그쵸? 그럼 여기는 뭐예요? 소송 관련된 내용이 일단 가격 반영이 다 된 겁니다. 그럼 소송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기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지금 야 그냥 올라가는 구간에서 무언가가 상황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 구간에서는 소송으로 인한 가격 반영이 끝났다. 매도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매수는 언제 해요? 확인하고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금리 관련된 이야기 드렸죠. 미국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 채권이라고 부르는 10년물 채권 금리가 엄청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한국 시장에도. 자, 근데 이 10년물 채권 금리가 어떻게 반영을 하는 거냐? 기준 금리에 연동을 하기는 하는데 경기에 연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년물 채권이 올라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늦게 낮출 수 있다. 그럼 이걸 딱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경기가 너무 강하다. 좋은 거죠. 근데 경기가 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늦게 떨어진다. 이건 나쁘네. 인플레이션이 늦게 떨어지면 금리를 어떻게 해요? 늦게 낮추겠죠. 늦게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또 낀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세금을 줄여주겠대요. 부족한 세수가 있겠죠.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갖고 와요? 관세로 갖고 오겠대. 오케이, 그러면 그래. 그런다고 치자. 그러면 관세로 갖고 오는 그 내용을 만약에 못했을 경우를 시장은 대비를 했던 겁니다. 시장은. 그 시장은 어떻게 대비를 했냐? 채권을 매도한 거예요. 매도하면 어떻게 돼요? 채권은 매도가 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는 올라갑니다. 역외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역외관계를 갖고 있는 게 어디까지 가겠냐고요. 기준금리보다 높아질 수 있는데 4%대, 5%대 이런 금리에서는 채권금리, 10년물 채권금리가 높아져도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4.5% 근처까지 올라왔다 오늘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그럼 반대로 알테오젠이 올라갔다고 칩시다. 여기서 그쵸?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가는 구간까지 나오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몇 프로 올라가야 돼요? 오늘 13% 올랐으니까 이거 13% 빼더라도 한 40% 정도 40% 가까이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되죠. 한 번에 50%확 땡겨버린 거네. 며칠 만에 땡겼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요. 소송 관련된 문제가 만약에 할로자임에서 걸었어.
저는 이거에 대한 확정을 가지지 않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왔다. 하지만 지금 이 가격대 35만 원 이하, 40만 원 이하 이 가격대에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흔들려도 여기니까. 하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매매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내용 딱 정리하면 금리 관련된 내용, 시장 반영 끝났다. 그리고 알테오젠 주가도 빠졌다. 이 빠지는 데는 금리 플러스 한국 시장 플러스 소송 관련된 문제점. 그럼 여기서 소송 관련된 문제가 제일 크다고 치고 소송이 만약에 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우리가 이 가격을 산정하자고요.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도 정말 개소리 중에 개소리입니다. 한경에서 나온 건데 보세요. 루머 진실인 적 없다 보고서 진실이 아니면 이걸 우리가 생각하자는 겁니다. 알테오젠 7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보세요. 알테오젠 주가가 7거래일 만에 반등세다. 알테오젠을 둘러싼 각종 루머가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는 증권사 보고서가 정말 개소리 중에 개소리입니다. 보시면 장중에 11%대까지 급등했다. 밑에 쭉 보시면 알테오젠은 최근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가능성을 언급한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를 비롯해 2대 주주의 주식 매도설과 대규모 유상증자설, 각종 루머로 크게 출렁였다. 지난주 한 해 동안 알테오젠 시가총액은 7조 7,579억 원가량 증발했다. 지난 한 주 동안이죠. 7조 원, 한 8조 원 정도 날라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한번 보자고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있는 2대 주주의 주식 매도설은 헛소리일 수밖에 없는 게 2대 주주가 주식 매도한 건 요 날입니다. 8월 5일 정확하게. 공시도 나왔어요. 이거 오피셜한 내용입니다. 근데 왜 팔았는지 아십니까? 이때 시장이 폭락 나왔죠. 이 형인우라는 사람이 레버리지 투자를 크게 합니다. 근데 알테오젠을 가지고 있었어요. 2대 주주니까 5점 몇 프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시장이 폭락 나왔죠. 알테오젠을 가지고 있고 알테오젠을 담보 맡겨놓고 그 돈을 땡겨가지고 다른 주식을 산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빠졌죠. 시장이 위에서 찍어 누르면 답이 없으니까 알테오젠도 이날 많이 빠졌습니다. 장중에 15%까지 빠졌어요. 근데 주도주이기 때문에 먼저 올라온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른 것까지 다 빠지니까 담보 가치가 떨어진 거고 어쩔 수 없이 알테오젠에 대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 그냥 반대 매매 당한 거예요. 그렇다가 그쵸? 다른 종목들도 회복 좀 시켜놓고 이렇게 하다가 한번 떨어졌을 때 여기서 한번 더 산 거다. 그러면서 다시 원래 물량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쵸?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루머 진실인 적 없다? 헛소리라는 이야기예요. 헛소리. 루머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큰일 나는 건 머크다. 할로자임이 아니라 알테오젠이 아니라 왜? 머크에서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래야 키트로다 팔지. 키트로다가 머크 매출에 포함되는 그 수치가 50%가 넘어요. 지금 머크는 지구상에 있는 제약사 중에 손에 꼽히는 제약사입니다. 그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2대 주주는 오히려 지분을 늘렸고 그럼 금요일날 왜 빠져? 이런 부분들이 그 전부터 나왔는데 할로자임이 침해한 만큼 진실이 없었으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거고 주말까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내가 물려있다 하면 팔 필요 없다.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잡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소통방에서. 보시면 지난주 폭락할 때도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바이오, 조선, 원전 말고는 한국 시장에서 살아날 종목 없다. 지금 삼성전자 바닥 딱 찍고 올라오면서 한국 시장이 회복세를 타고 있는데 이 회복세를 타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삼성전자가 그냥 막 7만 원, 8만 원씩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불가능해요. 2차 전지가 다시 에코프로가 막 2배, 3배씩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1년 내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2년, 3년, 4년 뒤에는 모르겠는데 1년 내에는 절대 불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알테오젠은 45만 원을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많이 낄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는 그냥 보유하면 안 되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1년 뒤에 큰돈됨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 주도주는 바이오, 조선, 원전까지다. 조선주 먼저 매수하기 시작했고 하나오션에 집중, 방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등 확인하려고 매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렸죠. 베센트 재무장관 임명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11월 23일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베센트 재무장관 인선의 불확실성 없다. 이제 채권 발행량 줄였고 재정 적자 감소된다. 채권 금리 낮아지고 발행량에 관해서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금리 안정되면서 바이오 매수 예정이다. 이번 주에 그쵸? 월요일 되자마자 알테오젠 반등 나왔죠. 기다렸던 내용이 나왔고 이제부터 매수 구간 잡아도 충분하다. 바닥을 내가 잡으려고 그러고 한 방 더 나오잖아요. 멘탈 깨집니다. 올라오잖아요. 팔 수도 있어요. 심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리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로 만들어진 바닥이 오늘부터 종목 장세를 만들어냈다. 반도체 2차 전지는 연속성이 나올 수 없다. 바이오, 조선, 원전은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11월 초까지 시세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주도주라는 거죠. 반등에도 시세가 연결되는 것은 바이오다. 대장이 어디예요? 알테오젠이다. 머크와의 계약이 깨졌나요? SC 제형에 대한 이런 부분이 ADC까지 확장되는 게 없어졌나요? 아니죠. 실제 계약건이 다 그리고 뭐 로열티 관련된 문제가 다시 계약을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미 계약서에 도장 다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익 구조를 보더라도요. 알테오젠은 1조 이상의 현금 흐름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성장주들에 조금 높게 잡아서 이 PER 30배 잡잖아요. 30조. 이 고가 어디예요? 24조 몇 천억 정도 됩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나왔어요? ADC 관련된 내용 또 나왔죠. 그러면서 이거 상승세 만들어내는 11월 8일 날. 그렇죠? 그런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선 등락 구간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면 안 돼요. 보세요. 알테오젠 관련돼서 소송을 가지고 뭐 한다 치고 지금까지 알려졌던 내용이 뭐 잘못됐었다 이랬다고 쳐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한로자임이 소송 걸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 찌라시가 일단 돈 걸 다 떠나서 한로자임이 일단 SC 제형에 대한 특허는 먼저 낸 거는 팩트니까 이건 리얼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이제 2030년 정도 되면은 특허가 끝납니다. 얘는 그냥 믿져야 본전이잖아. 한번 넣고 보는 겁니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 반영이 끝났다니까요. 반영이 끝났어요. 그럼 소송 여부, 소송이 진짜인지 아닌지, 뭘로 소송을 거는지, 머커와의 싸움은 어떻게 될 건지, 알테오젠하고 할로자임에 대한 이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 이 불확실성을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가 내린 거는 팩트잖아요. 그냥 내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뭘 해야 돼요? 당연히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하지만 트레이딩을 하는 그 구간에서 뭘 해야 돼요? 주도주로 유지하고 있을 때, 그쵸? 현금 흐름 확보 오케이. 이 바뀐 거 없죠? 소송 그래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뭐가 됐어요? 가격 반영 끝.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겁니다. 악재가 없다. 그쵸? 가격 반영이 된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그쵸?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전환 시켜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겠죠. 어떤 종목이든 고가 돌파하면서 시세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도 무료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가격대를 봐야 되는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연말이나 연초는 시장 괜찮을 거예요. 그 구간에서 내가 뭘 봐야 되는지, 그쵸?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